안녕하십니까. 자, 교재 113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부 무효와 전부 무효의 지문이죠. 그냥 일반적인 지문이에요. 보시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무효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지만, 맞죠?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만으로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가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법조문 그대로네요. 2번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일단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이 묵시적 추인이 뭐죠? 법정 추인인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법정 추인도 일반적 추인과 마찬가지로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추인한다는 사실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명시적 추인은 원인이 종료되고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추인해야 의미가 있는데 반해서 법정 추인은 일정한 행위를 의사표시로 간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인이 종료만 되면 되고요. 알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추인의 의사나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맞습니다.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판례는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일단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무권 대리가 되려면 현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해서 팔아먹었다면 현명이 없었기 때문에 무권 대리가 아니고요. 또 하나 기억하실게. 자, 본인의 이름을 사칭하는 것이 유효한 현명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은 일단 대리인이란 말이 없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은 명백히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고, 대리권 없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권리로 처분했다면 이것은 무권 대리가 아니라 단순한 타인 소유물의 매매입니다. 물론 유효하고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다만 우리 판례는 계속 보시면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한다. 맞는 지문이고, 조심할 것은 무권대리에 있어서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라는 말은 뭐는 아니라는 얘기죠. 무권대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가 되려면 현명을 해야 된다. 따라서 현명 없이 자기 것처럼 해서 팔아먹은 것은 무권대리는 아니지만 본인이 마치 무엇처럼요? 무권대리처럼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4번 임의 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취소의 원인이 있으면, 자, 물론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임의 대리인은 별도의 특별 수권이 없는 한 취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 취소권은 본인에 기속하며, 맞죠? 임의 대리는 자신이 행한 대리 행위를 취소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자, 무효는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물론 이 상대적 무효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선의 제3자를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죠. 다시 말하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이 피해를 구속시킨다 할까요? 피해를 부담시키는 것이 뭐예요? 상대적 무효거든요. 따라서 5번. 무효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지만 특정인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상대적 무효가 있으며, 이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X죠.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답은 5번이 되네요.
넘기셔서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1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비진의 표시는 무효죠. 2번 통정어의 표시도 무효입니다. 3번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죠. 5번 효력법규인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도 물론 뭐죠? 무효입니다. 답은 뭐죠? 4번이에요. 왜냐하면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는 뭔가요? 무효가 아니죠. 그죠? 취소는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유효인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6번 다음 중 법률행위 무효 사유가 아닌 것은 이것도 반복적이죠. 3번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유효죠. 답은 3번이죠. 7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어느 것인가? 답은 뭐죠? 2번이죠. 나머지 질문들 특히 1번과 3번과 4번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유동적 유효고 5번은 진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하죠? 유효합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2번 한 가지만 답이 되네요. 자, 이제 우측에 이제 8번부터 유동적 무효에 관한 민법 문제가 지금 한 두 문제 정도 나와 있는데 일단 중요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유동적 무효가 뭔가요?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뀌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다. 그죠? 일단 원칙 유동적 무효도 무효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유효성을 긍정하고 있는데 첫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고요. 이미 지급한 중도금도 유효하고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취소 사유나 무효 사유가 있다면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른 사유의 무효를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 기타에서 기억할 게 뭐가 있었죠? 첫째, 지정 해제가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지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죠? 그럼 문제 보자고요. 8번.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 계약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근데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거든요. 그래서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죠? 해지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요. 4번. 허가구역 지정이 계약 체결 후에 해제되면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맞습니다. 따라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요.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 인정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왜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9번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네. 1번.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2번. 계약금만 지급한 상대이더라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의 효력, 해약금의 소요력이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질문은 X입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신청이 이르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단 협력 의무를 강제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우리가 캐치할 수 있죠. 자,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입니다. 강제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 자체를 뭐하지 못할 뿐이에요. 해제하지 못할 뿐인 거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강제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유효하고도 가능한 거죠. 4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맞죠?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하는 거 가능하고요. 5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죠.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답은 2번이죠. 이게요,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면은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였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약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하게 좀 정리하시고 좀 타이트하게 좀 꼼꼼하게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죠. 넘겨보시면 10번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뭐 선이냐, 악이냐, 뭐 과실이냐, 무과실이냐 이런 게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걸 좀 모아본 문제거든요. 보자고요. 다음 A군의 빈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B군의 단어가 A군의 지문에 들어갈 순서대로 바로 배열된 것은 가로놓기입니다. 자, 보시면 가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죠. 디귿이 들어가야 되고요. 4번 허위 표시의 무효는 누구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죠. 따라서 니은이 들어가야 되고요. 4번 뭐뭐의 매수인만 매도인에게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물건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부담하려면요.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돼요. 따라서 여기는 뭐죠? 기억이 들어가야 되고요. 4번 해제 의사표시 후 말소 등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뭐뭐의 제3자.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두 가지입니다.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그 사람은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가 되거든요. 따라서 문제 지문이 해제 의사표시 후죠. 해제 후에요. 따라서 이 제3자는 뭐 해야 돼요? 선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의의 제3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서 니은번은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니은번이 들어가야죠. 그 다음 마번 부동산을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자, 등기부 취득 시효하기 위한 점유자는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돼요.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건 기억, 선의, 무과실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답은 뭐 3번이 답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5가지는 다들 중요한 것이니까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일단 총 6개고요. 특별한 건 없는데요. 기억, 무효인 회사 설립의 약정은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전하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행번, 무효인 채권의 압류 명령에 채권 양도를 전환도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한 나머지 6개가 다 뭐죠? 무효인 전환이 인정되는 사례고, 우리가 수업 시간이나 요약 강의할 때 많이 했던 것은 니은하고 디귿이죠. 리을번은 우리가 계약법에서 하죠. 연착한 승낙이나 변경을 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전환이 되고요. 미음번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비읍번이 나와 있는데 이 비읍번은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 B, C 세 사람이 아들들이 계신데 이분이 뭐죠? 이분이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A, B, C가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아버님 재산 많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상속을 포기해가지고 큰형님한테 그 집을 주자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속 포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포기가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럼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일단 A, B, C는 왜 B와 C는 왜 상속을 포기한 거죠? A로 재산을 뭐죠? 모아주려고 한 거잖아요. 따라서 다시 말하면 상속 재산에 대한 협의 분할로서는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상속 포기로서는 무효지만 상속 재산에 대한 협의 분할로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비교 보시면 상속 재산 전부를 공동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법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 기간 경과 후 상속 포기 신고를 한 경우 포기로서는 뭐예요? 무효입니다. 상속 포기 신고 후 상속 재산 협의 분할로의 전환. 다시 말하면 포기로서는 무효지만 상속 재산에 대한 협의 분할로서는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시읒번도 우리가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좀 신경 쓸 것은 요 기억, 이형, 요 아닌 것들보다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되는 것들을 좀 꼼꼼히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넘깁니다. 자, 12번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효행위 전환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비로소 문제되므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맞는 지문이죠. 2번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X자. 왜요? 자, 우리가 단독행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유언. 자, 우리 판례는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자필 증서한 유언으로서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단독행위 전환도 물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무효행위 전환은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역하였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하고요. 4번 무효행위 전환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인정이 되고요. 5번 판례는 입양, 상속 등과 관련된 신분행위에 있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죠. 답은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추인하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 다시 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 중에서 추인할 수 없는 게 있죠.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고요. 세 번째,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보면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거
불법 조건, 이게 뭐예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에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는 거, 나중에 재활하는 거 하는 거 가능합니다. 다만 절대로 소급할 수 없고요. 또 제3자의 권리도 뭐 할 수 없냐면 침해할 수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요. 무효인 등기를 재활용, 유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뭐 하지 않습니까? 소급하지 않습니다. 뭐 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상한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의 매매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지만 상한 완료 후에 매도인이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로 된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이게 실제로는 나오지 말아야 될 질문인데 은근히 잘 내거든요.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서 농지 개혁을 합니다. 이 농지 개혁을 하기 위해서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대다수의 토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로부터 국가가 그 땅을 뺏어 가지고요. 농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요 농지를 뭐 하게 되냐면 분배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죠? 농지개혁법인데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무상으로 뺏지는 않았겠죠. 그죠? 유상으로 뺐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에게 농지를 분배하면서도 뭐죠? 유상으로서 농지를 분배하게 됩니다. 다만 농민들은 농지값을 치를 능력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농지값을 뭐죠? 할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농지개혁법에선 이 농민이 국가에다가 농지값을 다 내면 상한 완료를 하면 그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농민들이 국가로부터 농지를 받아가지고 경작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땅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처분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요 상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팔아먹더라도 그 처분은 뭐죠? 무효인 거죠. 다만 이분이 상한 완료해서 소유권을 궁극적으로 취득하게 되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확정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요. 물론 소급표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2번 상한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의 매매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지만 상한 완료 후에 매도인이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로 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3번 허위 표시의 당사자입니다. 자, 허위 표시도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 뭐 하진 않죠?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뭐 하는 것은 가능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하여 추인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에서만 소급하여 행위 시부터 유효한 것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에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된다.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도 처분권 일을 추인하며 유효한 것을 할 수 있다는 지문도 물론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1번이죠. 15번입니다. 민법상 무효 및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의 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의 행위에 취소 원인이 있는 경우 자 누가 취소해야 되죠? 본인이 취소해야 되죠. 임의 대리는 별도의 특별 수권이 없는 한 취소권이 없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원칙적으로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대리권이 따로 주어져 있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취소권자가 이유를 유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받는 것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건 뭐죠? 법정 추인이죠. 왜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받는 것은 뭐죠? 법정 추인이죠. 3번 민법 제146조 전단의 취소권의 제적 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그럼 추인을 언제 할 수 있죠?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일부 취소도 일부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일부를 취소하면 전체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부분이 다른 부분과 분리할 수 있다. 가분성 내지 특정성이 있고요. 또 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죠. 따라서 4번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라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지 않았어요? 남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고요. 둘째, 통정허위 표시이긴 합니다. 따라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다 그러면 X고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다 그래야 뭐죠? O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결론 부분 보시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위 대출 약정을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X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이긴 하거든요. 답은 5번이고 아주 잘 내는 판례입니다. 자, 16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인이 행한 행위의 취소 원인이 있으면, 자, 그 취소권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거죠? 본인에게 있는 거니까 대리인에게 속한다. X고요. 답은 2번입니다. 다른 지문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이제는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되죠.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는 건 X입니다. 2번 이미 대리인은 취소에 관한 본인의 수권이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X죠.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무권 대리행위는 그 효력에 있어서 동일하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뭔가요? 지금은 유효하지만 취소하면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고요. 무권 대리행위는 뭔가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로 뒤바뀌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따라서 두 가지는 성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취소된 법률행위 기하에 이미 실현된 급부 반환의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맞죠? 답은 뭐죠? 4번이고. 그래서 우리가 취소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된 제한 능력자는 전부가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했던 거죠. 5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X.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취소할 수 있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 있고요. 또 대리인 취소할 수 있고 승계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포괄 승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18번입니다. 다음 중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자, 법정 추인에서 주의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행을 청구하는 것과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18번에 3번 보시면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죠. 이거는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19번입니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조하여 무효가 된다. 맞죠? 2번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유효한 법률행위 된다. X입니다.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이 뭐죠? X고 답이네요. 3번, 4번, 5번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심화 사례 문제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